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조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리프팅 시술, 어떤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리프팅 시술을 설계하고 진행하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프팅 시술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가요? 리프팅은 단순히 피부를 당기기만 하는 시술이 아닙니다. 노화를 막아주는 시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리프팅은 노화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노화가 한 가지 피부층만 생기지 않고 피부 표면, 진피, 지방층, 근막, 근육층까지 얼굴을 지지하는 여러 층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피부 탄력이 감소하고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근막과 근육이 처지고 지방의 위치와 볼륨도 함께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한 처짐처럼 보여도 어느 층에서 노화가 먼저 시작됐는지, 또는 개인의 얼굴 구조가 어떤지에 따라서 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시술과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는 울세라, 써마지와 같은 에너지 기반 장비부터 피아모, 벨로체 같은 고주파 리프팅, 엠페이스 실리프팅 베이저, 그리고 스컬트라, 필러, 보톡스까지 피부 각 층을 나누어서 분석한 뒤에 필요한 시술만 선택적으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세라는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가요? 울세라는 좀 깊은 진피층부터 좀 근막층까지, 그런데 깊은 데를 타깃으로 하는 좀 고강도의 초음파 리프팅 시술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조금 아픈 게 단점이긴 하지만 효과는 훨씬 좋고요. 이제 근막층은 얼굴 처짐을 결정하는 핵심 지지 구조로서 이 부위가 약해지면 피부 탄력을 보완하더라도 턱선이나 얼굴 라인이 쉽게 처져서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울세라는 턱선이 흐려지거나 볼 처짐이 시작되는 30에서 50대에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시술입니다. 울세라는 얼굴의 근막을 당겨서 얼굴의 구조를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하며, 병행하는 시술에 따라 결과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제 실 리프팅과 병행하면 이미 처진 구조를 상당히 많이 물리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라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엠페이스라고 하는 거와 병행하면 울세라로 구조적인 리프팅을 만든 뒤에 근육층의 위치와 얼굴의 밸런스, 특히 눈 처짐까지도 조절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유지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볼륨이 적거나 실 리프팅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울세라와 엠페이스 조합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볼륨이 매우 적거나 과도한 타이트닝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에너지 강도와 샷 구성, 병행 시술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은 울세라와 실리프팅을 같이 하신 분인데요. 울세라는 이 아래쪽에 처진 부분이 스마스층, 근막층을 자극하기 때문에 올려붙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처짐 현상이 실리프팅을 통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 그래서 이 위층에 떨어진 거는 실리프팅, 이 아래쪽에 평평하게 처져 있는 거는 울세라. 그 조합을 이용해서 좀 자연스럽게 몇 년 좀 어려 보이고 좀 얼굴 결이 좀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써마지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나요? 써마지는 좀 피부 표면 진피층에 콜라겐 재생, 그러니까 탄력 성분 재생을 유도하는 고주파 기반 리프팅 시술로 피부 탄력과 함께 피부의 결이나 모공, 잔주름, 즉 좀 표면적인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지방이 적어서 볼륨이 쉽게 감소하거나 처짐보다는 피부가 얇아지고 힘이 빠진 느낌이 고민인 사람한테 적합하게 고려됩니다. 시술 직후에도 일정 수준의 타이트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콜라겐 리모델링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울세라가 처진 구조를 들어 올리는 역할이라면 써마지는 그 위에서 피부를 탄탄하게 지지하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시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구조적인 리프팅과 전체 탄력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를 같이 하는 울써마지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피아모와 벨로체는 다른 고주파 장비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장비 모두 고주파 기반의 리프팅 장비지만 작용하는 깊이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아모는 심부층 깊은 곳에 RF가 전달되기 때문에 지방층과 깊은 조직의 탄력 개선에 초점을 둔 시술이고요. 턱 밑 지방이 있으면서 늘어짐이 동반된 경우나 단독 리프팅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분들께 주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울세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턱 밑 지방이나 이 피부에 두툼하게 늘어짐이 많은 경우에는 피아모를 통해서 지방층이 조금 얇아지고 탄력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울세라 써마지 못지않게 이 늘어진 부분이 많은 부분, 지방이 많은 부분, 얼굴이 큰 부분들, 그런 분들은 울세라 피아모가 울세라 써마지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벨로체는 좀 여러 층의 RF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가 얇은 경우에도 얼굴의 볼륨 감소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완만한 탄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이 얇고 볼륨이 쉽게 감소하는 타입이나 지속적인 관리형 리프팅을 원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또한 벨로체는 엠페이스나 스컬트라와 병행했을 때 보다 자연스럽게 탄력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엠페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엠페이스 요즘에 새로 나온 장비입니다. 엠페이스는 이제 깊은 근육층을 직접 조절하는 시술로서 이제 고강도의 전자 자극을 쏘여서 근육이 움직여서 근육이 PT하는 운동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근육이 강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강도 전기 자극 치료가 있고, 또 써마지처럼 피부 표면에는 고주파가 결합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표정근 리프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중안면이나 이제 광대 라인 처진 이런 데 근육의 위치 변화가 인상에 영향을 주는 부위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얼굴 볼륨이 거의 없거나 시술한 티가 많이 나는 리프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통증 부담이 적은 시술을 선호하는 경우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프팅 시술이 주로 하안면에 집중되는 반면에 엠페이스는 얼굴 전체 상안면과 중안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마, 눈가, 팔자, 입가 등의 그런 표정근과 어떤 탄력의 균형을 함께 보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가나 입가처럼 인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좀 또렷해 보이기 때문에 피부가 좀 자연스럽게 살아있다, 그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엠페이스는 단독으로도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할 수 있지만 이제 좀 많이 처진 경우는 울세라, 피부가 많이 빠져서 탄력이 떨어져서 퀭한 경우에는 스컬트라, 같이 병행하면 피부 구조, 근육, 탄력을 함께 보완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유지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엠페이스를 하시는데 이제 눈가 처짐, 눈 쌍꺼풀 라인을 보면 눈가 이마도 좀 피부가 좀 좋아졌다는 느낌이 있지만, 이쪽에 보면은 원래 가려져 있던 쌍꺼풀 라인이 이마가 올라가고 눈썹이 올라가면서 또렷하게 보이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엠페이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사인이죠. 이분도 보면 이제 이마와 중안면, 이 광대 부분에 있는 부분이 조금 살아나고, 이 팔자나 입가가 조금 편해진 느낌. 얼굴이 이제 그 표면의 RF 때문에 피부 표면이 좀 환하게 밝아진 느낌, 생기 있는 느낌과 더불어 조금 처진 부분이 조금씩 살아나서 얼굴이 좀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번 젊은 사람에게도 효과가 좋은데요. 뭔가 조금 약간 가라앉은 느낌에서 좀 생기가 드는 느낌. 그냥 어떻게 리프팅이 확 생겼다기보다는 표정이 좀 또렷해지고 좀 살아있고 좀 생기가 생기는 느낌. 요 느낌이 EM페이스의 가장 효과적인 부분입니다. 실리프팅은 언제 필요한가요? 실리프팅은 이미 눈에 누구나 보이는 처짐을 빠르게 개선해야 할 때 고려되는 시술인데요. 이제 팔자라든지 턱선, 중안면 처짐이 누가 봐도 비교적 뚜렷한 경우에는 특히 이제 40대, 50대, 60대에서 즉각적으로 라인 개선이 필요한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이거는 치료 후에 바로 올라가서 다음날부터 리프팅이 누가 봐도 느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좋아지길 원하는 분들한테 필요합니다. 실리프팅은 처진 조직을 물리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얼굴 라인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강점이 있고요. 시술 후에 이제 부족한 그 부분을 스컬트라나 필러로 볼륨을 보완하면 라인이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팔자, 입가 처짐, 볼 처짐이 느껴지는데 실로 이렇게 중력 반대 방향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 팔자가 좀 올라간 느낌이 있고 입가 주름 처진 게 중안면 요 처진 부분이 많이 올라간 거를 시술 다음날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팔자, 입가, 볼 처짐, 중안면 처짐이 10일 후인데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거에는 실리프팅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베이저는 어떤 경우 필요한가요? 베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울세라랑 같이 초음파거든요. 네, 울세라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속에 있는 근육 그리고 진피에 열을 줘서 수축하면서 리프팅이 생기는 현상이고요. 울세라도 세게 하면은 이 피하 지방이 좀 녹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얼굴 살이 두툼한 사람들한테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지방도 좀 녹이고 근육도 좀 당기고 피부에 타이트닝도 주는 시술을 하는데 아무래도 울세라는 피부 표면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화상을 입히면 안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선택이 어느 이상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베이저라고 하는 거는 이런 팁을 이용해서 입구에 그 살짝 입구만 연 다음에 들어가서 여기를 직접적으로 지방 타겟을 완전히 녹이기 때문에 얼굴 살이 많이 두툼하고 처진 사람들은 이 중안면에 있는 지방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지방이 쌓이는 것을 녹여주고 그 다음에 근육층과 피부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베이저가 닿기 때문에 울세라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얻는 장비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지방이나 피부, 근육이 다 내려오면서 하관이 둔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단순 피부 처짐이 아니라 이 밑에 지방이 축적되고 피부 늘어짐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베이저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베이저는 지방을 줄이면서도 연부 조직, 피부 진피, 근육, 타이트닝을 유도하기 때문에 하관의 윤곽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리프팅과 병행하면 베이저가 아래쪽에 있는 지방을 녹이고 탄력을 주고 좀 처진 거는 리프팅을 당겨서 그 훨씬 더 복합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얼굴선을 만드는 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펜슬, 연필 10만한 걸로 지방을 녹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볼 밑으로 처진 지방과 목에 있는 지방을 녹이고 그 다음에 진피층의 콜라겐을 좀 증가시키는 열과 근육의 막을 수축해서 리프팅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효과가 베이저 리프트입니다. 이분도 요게 처진 부분을 베이저로 지방을 녹이고 근육과 근막 그리고 진피층에 열을 줘서 조금 V라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좀 처진 부분은 실리프팅으로 끌어올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러와 스컬트라는 리프팅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리프팅의 핵심은 단순히 당기는 것만 아니라 무너진 구조를 다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피부가 얇고 꺼짐과 주름이 뚜렷한 경우에는 단순 리프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필러로 심하게 꺼진 구조를 보완하거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느슨해진 피부를 스컬트라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 탄력을 회복시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컬트라는 볼륨과 탄력이 함께 감소한 경우에 적합하고 울세라나 써마지와 병행할 때 안정적인 유지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필러는 즉각적인 볼륨 보완이 가능해서 볼이 꺼지거나 광대, 팔자 등 구조적인 지지가 필요한 부위에 활용되고 실리프팅과 병행하면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처짐이 중심이면 당기고
꺼짐이 중심이면 채우는 접근이 필요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두 요소를 함께 고려해서 비중에 맞춰서 맞춤형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 시술은 어떻게 조합해서 계획하나요? 얼굴 해부학적 구조를 기준으로 표층, 중층, 심부로 나뉘어서 개인별 노화 패턴에 맞춰서 시술을 조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대 초중반으로 탄력 저하가 경미하고 윤곽 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엠페이스와 벨로체, 필요시 보톡스를 통해서 근육 밸런스와 피부 탄력을 끌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리프팅을 목표로 합니다. 30, 40대에서 턱선이 흐려지거나 볼 처짐이 있는 경우에는 울세라와 피아모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볼륨이 부족한 경우에는 스컬트라를 함께 고려해서 구조적인 리프팅과 심부 탄력 개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40, 50대의 탄력 저하와 구조 처짐이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인 노화 단계에서는 울세라, 서마지, 스컬트라, 실리프팅을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베이저를 추가해서 구조와 탄력, 볼륨을 동시에 보완하기도 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전반적인 피부 탄력 저하와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단일 시술보다는 여러 치료를 균형 있게 병행하는 접근이 적절하고, 과도한 리프팅보다는 얼굴 전체의 균형과 자연스러운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단계적인 복합 치료를 적용하며 울세라로 기본 구조를 리프팅하고, 서마지 또는 고주파 장비로 피부 탄력을 보완합니다. 필요시 많이 처진 경우에는 실리프팅으로 처진 라인 교정하고, 많이 볼륨이 감소한 부위는 스컬트라나 필러로 보완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팅 시술은 단순히 어떤 장비가 좋으냐 이런 것보다 어떤 얼굴 유형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가, 그 조합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얼굴 구조와 노화 패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적합한 시술 조합을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하는 시술이 아니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잘 맞는 시술을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